실내건축 기능사 필기 2018년 기출 보건문제 1번 상점 후 공간 구성에 있어서 판매 공간에 속하는 것은 1. 파사드 공간 2. 상품 관리 공간 3. 시설 관리 공간 4. 상품 전시 공간 이것은 상품 전시 공간 2번 특정한 사용 목적이나 많은 물품을 수납하기 위해 건축화된 가구로 빌트인 가구라고도 불리는 것은 1. 작업용 가구 2. 붙박이 가구 3. 이동식 가구 4. 조립식 가구 2번 붙박이 가구 3번 고대 로마 시대 음식을 먹거나 취침을 위해 사용한 긴 의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몸을 기대거나 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좌판 한쪽을 올린 형태를 갖는 것은 1. 스툴 2. 오토만 3. 카우치 4. 체스트필드 이것은 3번 카우치 4번 기념비적인 스케일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1. 엄숙함 2. 친밀감 3. 생동감 4. 안도감 4번은 1번 엄숙함 5번 다음 설명에 알맞는 상점 후 진열 및 판매대 배치 유형은 중앙에 진열대가 위치하고 크기와 형태에 제약 없이 자유로운 디자인 방식이다. 1. 직렬 배치형 2. 굴절 배치형 3. 환상 배치형 4. 유선 배치형 5번은 환상 배치형 6번 건물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달아내서 만든 서양 건축의 노대의 하나는 무엇인가? 1. 발코니 2. 베란다 3. 테라스 4. 필로티 6번은 발코니 발코니인데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달아내서 만든 서양 건축의 노대의 하나이다.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로 생긴 부분,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여유 부분을 말한다.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를 말하는데 오기실로서 이용된다.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을 하는데 이용된다. 거실이나 식당 등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실내 생활을 오기로 연장하여 의자 등을 놓고 가족 단란의 장소로도 활용된다. 필로티 르코르비지에가 제창한 근대 건축 방식의 하나이다. 건축물의 1층은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하고 2층 이상의 방을 짓는 방식이다. 7번 주택의 침실 계획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침대를 높을 때 머리 쪽에 창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침대를 높을 때가 아니고 침대를 놓을 때 못하네. 침대를 놓을 때 머리 쪽에 창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침실의 소음은 120데시벨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침대를 외부에서 출입문을 통해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배치한다. 4. 침실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수납 공간이 확보되어 정리정돈에 효과적이다.
7번에 2번. 침실 소음은 120dB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데 가청음이라는 게 있다.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최소 가청음은 1dB이고 최대 가청음은 120dB이다. 120dB은 매우 큰 소리이므로 침실을 소음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8번. 상점 쇼윈도 전면의 눈부심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차양을 쇼윈도에 설치하여 햇빛을 차단한다. 2. 쇼윈도 내부를 도로면보다 약간 어둡게 한다. 3번. 유리를 경사지게 처리하거나 곡면 유리를 사용한다. 4번. 가로수를 쇼윈도 앞에 심어 도로 건너편 건물의 반사를 막는다. 틀린 것은 2번. 쇼윈도 내부를 도로면보다 약간 어둡게 한다. 눈부심에 대한 방지 대책. 광원의 휘도를 낮춘다. 휘도는 표면의 밝기이다. 쇼윈도우 내부는 도로면보다 밝아야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 시선에서 멀리 차단한다. 광원 주위를 밝게 하여 배경과의 대비를 줄인다. 눈 수평 위치에서 상하 30도, 좌우 각각 30도 정도 범위 내에 광원을 설치하지 않는다. 햇빛에 의한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차양을 달아내는 등의 대책이 있다. 9번. 균형의 원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크기가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 2. 기하학적 형태가 불규칙적인 형태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 3. 색의 중량감은 색의 속성 중 특히 명도, 채도에 따라 크게 작용한다. 4. 복잡하고 거친 질감이 단순하고 부드러운 것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 이것은 2번인데 기하학적 형태가 불규칙적인 형태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 인데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불규칙한 형태가 기하학적 형태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 수평선이 수직선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 10번. 주택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침실의 위치는 소음원이 있는 쪽은 피하고 정원 등의 공지에 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부엌의 위치는 항상 쾌적하고 일광에 의한 건조 소독을 할 수 있는 남쪽 또는 동쪽이 좋다. 3번. 리빙 다이닝 키친은 대규모 주택에서 주로 사용되며 작업 동선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4번. 거실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의 형태가 직사각형의 형태보다 가구의 배치나 실의 활용에 불리하다. 이거는 3번이네. 10번에 3번. 리빙 다이닝 키친은 대규모 주택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주택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리고 작업 동선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가 아니고 거실 내에 부엌과 식사실을 설치하여 작업 동선이 짧아진다. 11번. 창문을 통해 입산되는 광량, 즉 빛 환경을 조절하는 일광 조절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픽처 윈도우, 2. 글라스 커튼, 3. 로만 블라인드, 4. 드레이퍼리 커튼. 답은 글라스 커튼. 픽처 윈도우라는 것은 붙박이창 또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조망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효과이다. 일광 조절 장치에는 커튼, 블라인드 등이 있다. 12번.
다음 중 공간의 차단적 분할을 위해 사용된 재료가 아닌 것은 1. 커튼, 2. 조명, 3. 이동벽, 4. 고정벽. 12번의 답은 조명. 13번. 한 선분을 길이가 다른 두 선분으로 분할하였을 때 긴 선분에 대한 짧은 선분의 길이의 비가 전체 선분에 대한 긴 선분의 길이의 비와 같을 때 이루어진 비례는 1. 정수 비례, 2. 황금 비례, 3. 수열에 의한 비례, 4. 루트 직사각형 비례. 13번에는 이거는 황금 비례. 비례는 전체와 부분과 부분 사이의 크기 비율이다. 한 선분을 길이가 다른 두 선분으로 분할하였을 때 긴 선분에 대한 짧은 선분의 길이의 비가 전체 선분에 대한 긴 선분의 길이의 비와 같을 때 이루어지는 비례는 황금 비례가 1대 1.618이다. 14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조명 관련 용어는 태양광, 주광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정도 주광과 비슷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이것은 광도, 1번 광도, 2번 휘도, 3번 조명률, 4 연색성. 14번의 답은 연색성. 4번 연색성. 어떤 물체를 자연광에서와 인공 조명에서 비교해 보면 색감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데 이러한 광원의 성질을 연색성이라 한다. 조명이 자연광과 비교해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정도를 연색평가지수라 한다. 연색평가지수 100은 자연광에 충실한 조명으로 쾌적한 느낌을 준다. 15번. 대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 벽체 양쪽의 온도가 다를 때 고온 측에서 저온 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이다. 3. 유체, 액체, 기체 내부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열의 순환 현상이다. 4. 전달 매개체 없이 직접 다른 물체에 열이 도달하는 현상이다. 15번의 답은 3번 유체, 액체나 기체 내부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열의 순환 현상이다. 유체, 액체, 기체 내부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열의 순환 현상이다. 자연 대류는 중력 차이에 의해 순환하고 강제 대류는 위력, 바람, 송풍기 등에 의해 발생한다. 16번. 동일층에서 바닥에 높이차를 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을 유념해야 한다. 2. 심리적인 구분감과 변화감을 준다. 3. 칸막이 없이 공간 구분을 할 수 있다. 4. 연속성을 줘 실내를 더 넓어 보이게 한다. 바닥에 높이차를 둘 경우 16번에 4번이네. 동일층에서 바닥에 높이차를 두면 심리적인 구분감과 변화감을 줘 칸막이 없이 공간 구분을 할 수 있다. 공간이 구분된 느낌을 줘 실내는 비교적 좁아 보일 수 있다. 17번. 디자인 요소 중 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화면상에 있는 두 점의 크기가 같을 때 주력은 균등하게 작용한다. 2. 선과 마찬가지로 형태의 외곽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 화면상에 있는 하나의 점은 관찰자의 시선을 화면 안에 특정한 위치로 이끈다. 4번. 다수의 점은 2차원에서 면이나 형태로 지각될 수 있으나 운동을 표현하는 시각적 조형 효과는 만들 수 없다. 답은 4번. 다수의 점은 2차원에서 면이나 형태로 지각될 수 있으나 운동을 표현하는 시각적 조형 효과는 만들 수 없다. 근데 이것은 점이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면 리듬감을 줘 운동을 표현하는 시각적 조형
효과를 만들 수 있다. (18번) 공간의 동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선의 유형 중 직선형은 최단거리의 연결로 통과시간이 가장 짧다. 2. 실내에 2개 이상의 출입구는 그 개수에 비례하여 동선이 원활해지므로 통로 면적이 감소된다. 3.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잠시 멈추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준다. 4. 동선은 짧으면 짧을수록 효율적이나 공간은 성격에 따라 길게 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머무르도록 유도되기도 한다. 4번도 맞는데 답은 2번. 실내 2개 이상의 출입구는 그 개수에 비례하여 동선이 원활해지므로 통로 면적이 감소된다. 이게 틀린데 실내 출입구가 많아질수록 그 개수에 비례하여 동선 이용상 혼란을 야기하고 통로 면적이 늘어난다. 동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것이 유리하다. 19번. 세기와 높이가 일정한 음으로 이건 정상음이었던가? 세기와 높이가 일정한 음으로 확성기나 마이크로폰 성능 실험 등의 음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1. 소음, 2. 진음, 3. 간헐음, 4. 잔향음. 답은 2번 진음. 20번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따라 권장되는 건축물의 단열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2. 냉방 부하 저감을 위하여 태양열 유입 장치를 설치한다. 이것은 20번에 2번이네. 3번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 저항을 높인다. 4. 위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해설 및 용어 설명. 냉방 부하란 외부 온도 상승, 일사에 의한 열량,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열량 등을 제거하는 열량을 말한다. 냉방 부하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열을 차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태양열 유입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을 차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21번 의무 잔향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잔향 시간은 실의 용적에 비례한다. 2. 잔향 시간이 길면 앞소리를 듣기 어렵다. 3. 잔향 시간은 벽면 흡음도에 영향을 받는다. 4. 실의 형태는 잔향 시간을 가장 주된 결정 요소이다. 21번에 4번. 실의 형태는 잔향 시간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이 없다. 22번. 공동의 대형 점토 제품으로 난간벽, 돌림대, 창대 등에 사용되는 것은 1. 타일, 2. 도관, 3. 테라조, 4. 테라코타. 답은 4번 테라코타. 테라코타는 점토, 테라를 구운, 코타, 점토를 구운 것이란 뜻이다. 건물의 위장용, 난간벽, 돌림대, 창대 등에 활용한 입체 타일이다. 블록 형태로 생산되기도 한다. 속이 비어있어 차음 효과는 있으나 흡음재로 사용할 수 없고 화강암보다 내화력이 강하고 대리석보다 풍화에 강하다. 23번 다음 중 건축 재료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구조재료, 2. 차단재료, 3. 방화재료, 4. 유기재료. 23번의
답은 4번 유기재료. 건축재료 사용 목적은 구조용, 차단용, 방화용, 장식용 등이 있다. 유기재료는 양모, 솜, 목재 같은 천연 유기재료 및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의 합성 유기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이다. 24번 일반적으로 자연적 재료가 주는 질감의 느낌은 1. 차가움, 2. 친근함, 3. 세련됨, 4. 날카로움. 24번에 2번 친근함. 자연적 재료는 친근함, 포근한 느낌 등을 주고 인공적 재료는 차가움, 세련됨, 날카로운 느낌 등을 준다. 25번 도장 공사에 사용되는 클리어 레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수성이 없으며 내충격성이 작다. 2. 바니쉬 안료를 첨가한 레커이다. 3. 목재 전용은 부착성이 크나 도막의 가소성이 떨어진다. 4번 주로 내부용으로 사용되며 외부용으로는 사용이 곤란하다. 25번에 4번 클리어 레커는 목재의 바탕 무늬를 살릴 수 있는 도료이며 주로 내부용으로 사용된다. 26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목재 방부제는 유용성 방부제, 도장 가능하며 독성 있음. 처리제는 무색 성능 우수. 처리제는 무색으로 성능 우수. 이것은 몰타르. 1번 몰타르, 2번 크레오소트유, 3번 염화 아연용액, 4번 펜타클로로페놀. 이것은 4번 펜타클로로페놀인데 PCP 펜타클로로페놀인데 거의 무색 무취이며 방부력이 우수하다. 그 위에 페인트 칠이 가능하다. 27번 운모계와 사무남계 광석으로 800에서 1000도씨로 가열하면 부피가 5배에서 6배로 팽창되며 비중이 0.2에서 0.4인 다공질 경석으로 단열, 흡음, 보온 효과가 있는 석재는 무엇인가? 이것은 질석이다. 시멘트 안정성 28번 시멘트 안정성 측정에 사용되는 시험법은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시멘트 안정성 검사 방법으로 시멘트 풀로 만든 시험체를 오토클레이브 고온 고압에서 화학 처리하는 내열 내압성 용기를 이용한 길이 변화로 팽창도를 시험하는 방식이다. 29번 다음 중 물리적 온열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기온, 2. 습도, 3. 복사열, 4. 인체 활동 상태. 29번에 4번 인체 활동 상태. 온열 요소는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로 이루어진다. 온도가 빠졌네. 30번 건축 재료를 화학 조성에 의해 분류할 경우 다음 중 무기 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석재, 2. 콘크리트, 3. 알루미늄, 4. 목재. 30번에 4번 목재. 무기 재료는 석재, 금속, 콘크리트 등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지지 않는 재료이다. 유기 재료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재료이다. 양모섬, 목재 같은 천연 유기 재료 및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의 합성 유기 재료를 말한다. 31번 점토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양질의 점토는 습윤 상태에서 현저한 가소성을 나타낸다. 2. 점토 제품의 색상은 철 산화물 또는 석회 물질에 의해 나타난다.
3. 점토의 비중은 불순 점토일수록 크고 알루미나분이 많을수록 작다. 4. 일반적으로 점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5배 정도이다. 31번에 31번 답은 3번. 점토의 비중은 불순 점토일수록 크고 알루미나분이 많을수록 작다가 옳지 않은 것. 일반적인 점토의 비중은 2.5에서 2.6이다. 불순 점토의 불순물이 금속일 수도 있지만 볏짚이나 쌀개와 같이 비중이 낮은 불순물이 섞인다면 그 점토의 비중은 작아질 것이다. 알루미나분은 점토에 금속 성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금속의 비중은 높아서 알루미나분이 많을수록 비중은 커진다. 32번 대리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회석이 변화되어 결정화한 것으로 탄산석유가 주성분이다. 2. 석질이 치밀 견고하고 색채 무늬가 다양하다. 3. 산과 알칼리에 강하다. 4. 강도는 매우 높지만 풍화되기 쉽기 때문에 실루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32번에 3번 대리석은 산에 약하여 빗물에 의한 산화로 용해된다. 그 산과 알칼리에 강하다가 틀렸다. 33번 목재의 연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재율과 연륜 밀도가 큰 목재일수록 강도가 작다. 33번에 1번이네. 왜냐하면 추재부는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성장한 부분으로 세포막이 두껍고 단단하여 추재율이 큰 목재일수록 강도가 크다. 2번 연륜의 조밀은 목재의 비중이나 강도가 관계가 있다. 3. 추재율은 목재의 횡단면에서 추재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춘재부와 추재부가 수간 횡단면상에 나타나는 동심 원형의 조직을 말한다. 34번 강화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틀 없는 문 등에 사용된다. 이 제품의 현장 가공 및 절단이 쉽지 않다. 답은 2번이네. 3. 파손 시 작은 알갱이가 되어 부상 후 위험이 적다. 4. 유리를 가열 후 급냉하여 강도를 증가시킨 유리이다. 35번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서 방수층 1층에 사용되는 것은 1. 아스팔트 펠트 2. 스트레치 루핑 3. 아스팔트 루핑 4. 아스팔트 프라이머. 이것은 아스팔트 프라이머 4번.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용의 아스팔트를 바탕과 밀착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바탕면에 칠하는 또는 품칠하는 액상물이다. 부착성 증가를 위하여 맨 처음 밑바탕에 칠하는 도료이다. 36번 다음은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아변강, 고무와 같은 재료는 파괴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응력에 견딜 수 있고 동시에 큰 변형을 나타내는 성질을 갖는데 이를 인성이라고 한다. 인성이라고 한다. 인성은 재료가 외력을 받아 변형을 나타내면서도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성질이다. 그렇죠? 37번 보크 사이트에 거의 같은
같은 양의 석회석을 혼합하여 전기로 또는 회전로에서 소성하여 급냉시켜 분쇄한 것으로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나 한중 공사의 시공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1. 알루미나 시멘트 2. 팽창 시멘트 3.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4. 폴리머 시멘트. 답은 1번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는 발열량이 커서 긴급 공사, 한냉 공사에 사용된다. 1일 만에 28일 강도가 발현된다. 알루미나 시멘트가 1일 만에 28일 강도가 발현된다. 38번 철골 구조 트러스 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레이트 보의 외부재로서 빗재, 수직재를 사용한다. 2. 비교적 간 사이가 작은 구조물에 사용된다. 38번은 2번. 비교적 간 사이가 작은 구조물에 사용된다가 틀리다. 왜냐면 스팬이 15m를 넘거나 보의 층이 1m 이상 되는 판보로 가기에는 비경제적일 때 사용된다. 간 사이가 큰 구조물에 사용된다. 부재를 삼각형으로 짜맞추는 구조이다. 3번은 휨 모멘트는 현재가 부담한다. 4. 전단력은 외부재의 축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부재는 모두 인장재 또는 압축재로 설계한다. 39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래브에서 단변과 장변의 길이의 비가 얼마 이하일 때 두 방향 슬래브를 정하는가? 1번 1, 2번 2, 3번 3, 4번 4인데 답은 39번은 2, 2번 2. 두 방향 슬래브 대 단변분의 장변의 비가 2를 넘지 않는다. 40번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철골 구조는 하중을 전달하는 주요 부재인 보나 기둥 등을 강제를 이용하여 만든 구조이다. 2번 철골 구조를 재료상 라멘 구조, 가세골 구조, 가세골조 구조, 튜브 구조, 트러스 구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번 철골 구조는 일반적으로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구성하는 가구식 구조이다. 4번 내화 피복을 필요로 한다. 40번에 틀린 것은 2번 철골 구조를 재료상 라멘 구조, 가세골조 구조, 튜브 구조, 트러스 구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틀렸냐면 라멘 구조라는 것은 부재 간 접합을 강접합하여 횡력에 저항하게 하는 방식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채택되는 방식이다. 답은 2번. 41번. 강의 응력도 변형률 곡선에서 탄성 한도 지점은 응력도와 변형도 그림 보고 답은 몇 번이냐면 41번에 1번 B인데 A, B, C, D, E, F인데 1번 B래. 그 탄성 한도 지점 응력을 제거했을 때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최대 한계점이다. 이 한계점을 넘어가면
항복점을 지나 파괴되거나 변형이 계속된다. 탄성한도 지점을 지나면 다시는 물체가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근데 그게 B라고? C가 아니고. 응력도가 있고 변형도가 있는데 앞부분 쪽이 탄성 영역이네. 그러니까 만약에 A하고 B를 지나서 꼭지점이 C고 밑으로 T고 곡선으로 EF인데 그 탄성 영역은 A, B 부분이었고 여기 답에는 A가 나온 게 아니고 A, B가 나온 게 아니고 B만 나왔으니까 이건 B번이야. B 1번. A가 나왔으면 A도 답이 된다. 42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호 면적이 큰 건물에서 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권장되는 유리의 종류는 1. 강화유리, 2. 접합유리, 3. 로이유리, 4. 스팬드럴 유리. 42번에 답은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저방사유리인데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 필름을 코팅시켜 단열 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가시광선은 투과시키고 적외선을 반사하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이다. 43번. 시멘트의 분말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말도가 클수록 응결이 느려진다. 2. 분말도가 너무 크면 풍화하기 쉽다. 3. 단위 중량에 대한 표면적으로 표시된다. 4. 브레인법 또는 표준체법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43번에 답은 1번. 분말도가 클수록 응결이 느려진다. 근데 분말도는 시멘트 입자의 크기 정도이다. 분말도가 클수록 입자는 작고 응결은 빨라지고 초기 강도가 증가한다. 분말도가 클수록 입자는 작고 응결은 빨라지고 초기 강도가 증가한다. 4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스팬이 긴 경우에 보는 단부에 발생하는 휨 모멘트와 전단력에 대한 보강으로 보 단부의 춤을 크게 한 것은 무엇인가? 44번은 답이 1. 드롭 패널, 2. 플랫 슬래브, 3. 헌치, 4. 주두. 44번은 답이 헌치. 헌치는 콘크리트 단부의 춤을 크게 하여 전단력과 휨 모멘트에 저항한다. 45번. 콘크리트 충전 강관 구조 CF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둥 시공 시 별도의 특수 거푸집이 필요하다. 2. 원형 또는 각형 강관이 주로 사용된다. 3. 일종의 합성 구조이다. 4. 에너지 흡수 능력이 뛰어나 초고층 구조물에 적용 가능하다. 이것은 답이 1번. 기둥 시공 시 별도의 특수 거푸집이 필요하다. CFT 공법은 사각 또는 원형의 강관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충진한 기둥으로 휨 강성 증대, 좌굴 방지, 기둥 단면 촉수 등의 효과로 초고층 건물에 적용한다. 별도의 거푸집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둥 시공 시 별도의 특수 거푸집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필요하지 않다. 46번. 표준형 벽돌에서 7 오토마그 크기로 오른 것은 1. 벽돌 한 장 길이의 4분의 1토막, 2. 벽돌 한 장 길이의 3분의 1토막, 3. 벽돌 한 장 길이의 2분의 1토막, 4. 벽돌 한 장 길이의 4분의 3토막. 46번은 4번.
7호 토막은 75% 토막으로 4분의 3 토막이다. 그래서 벽돌 한 장 길이의 4분의 3 토막. 47번. 철골 용접 시 발생하는 용접 결함 중 언더컷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 용접 부분 안에 생기는 기포. 2. 용착 금속이 모재에 완전히 붙지 않고 겹쳐 있는 것. 3. 용착 금속이 홈에 차지 않고 홈 가장자리가 남아있는 것. 4. 용접 부분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 47번의 답은 3번. 용착 금속이 홈에 차지 않고 홈 가장자리가 남아있는 것. 언더컷이라는 것은 용접 상부의 모재가 녹아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48번. 실내부의 벽 하부를 보하기 위하여 높이 1에서 1.5m 정도로 널을 댄 벽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코펜하겐 리브. 2. 걸레바지. 3. 커튼 월. 4. 징두리 판벽. 답은 48번에 4번 징두리 판벽인데, 징두리 판벽은 실내 벽면의 하부를 보호하고 장식을 겸하는 것이다. 1에서 1.5m 정도 높이의 판벽이다. 징두리 판벽이라는 게 그거다. 49번. 너트를 강하게 쥐어 볼트에 인장력이 생기게 하고 접합된 판 사이에 강한 압력이 작용하여 이에 의한 접합체간의 마찰 저항에 의하여 힘을 전달하는 접합 방식은 1. 납 접합. 2. 고력 볼트 접합. 3. 핀 접합. 4. 용접 접합. 49번에 2번 고력 볼트 접합. 고력 볼트 접합이라는 것은 접합부를 강하게 조여 접합면에 생기는 마찰력을 이용한 접합이다. 접합부의 강성, 피로 강도가 높다. 소음이 적고 작업이 쉬우며 공기가 단축되어 현장에서 널리 사용된다. 50번. 치수를 자 또는 삼각자의 눈금으로 잰 후 제도지의 같은 길이로 분할할 때 사용하는 제도 용도는 1. 디바이더. 2. 운영자. 3. 컴퍼스. 4. T자. 답은 1번 디바이더. 디바이더는 필요한 치수를 자유 눈금에서 따서 제도용지에 옮기거나 원주 등을 일정한 길이로 등분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용구이다. 양쪽 다리의 끝이 바늘로 되어 있으며 컴퍼스 모양을 하고 있어 분할 컴퍼스, 분할기라고도 한다. 51번. 도면의 표제란에 기입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 기관 정보. 2. 프로젝트 정보. 3. 도면 번호. 4. 도면 크기. 51번에는 4번 도면 크기. 표절안의 구성 요소에는 설계 및 기타, 기관 정보, 프로젝트 정보, 도면 번호, 도면 정보 등이 있다. 도면 크기로 표절안에 기입되기도 도면 크기도 표제란에 기입되기도 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다. 52번. 블록주에서 창문의 인방보는 벽 단부에 최소 얼마 이상 걸쳐야 하는가? 1. 5cm, 2. 20cm, 3. 15cm, 4. 20cm. 52번의 답은 4번 20cm. 인방모의 설치 목적은 조적조에서 문틀 위에 설치하여 수직 하중 및 집중 하중을 좌우 벽체로 분산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폭 1.8m를 넘는 계구부 상부에 설치하며 양단 20cm 이상 물리도록 한다. 인방모. 53번.
건축 제도 통칙 KS F1501에 따른 도면을 접는 크기로 옳은 것은 1. A1, 2. A2, 3. A3, 4. A4. 접는 도면은 A4 용지, A4 크기로 접는다. 53번에 답은 4번 A4. 54번. 다음 중 건축 제도 치수 기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협소한 간격이 연속될 때에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치수를 쓴다. 2번 녹음시켜.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로 표시한다. 3번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게 도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4. 치수 기입은 항상 치수선 중앙 아랫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앙의 아랫부분이 아니고 항상 중앙 윗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이 틀렸다. 55번. 도면의 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0 용지의 크기는 841 곱하기 1189mm이다. 2번. 제도 용지의 크기는 A 다음에 오는 번호가 커짐에 따라 작아진다. 3. 도면은 그 길이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도면은 그 길이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놓은 위치를 정위치로 한다. 4번 A1 크기 도면의 여백은 최소 5mm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게 틀리네. 4번 A1 크기 도면의 여백은 최소 5mm 이상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최소 10mm 이상 두어야 한다. 56번 구성 방식에 따른 건축 구조의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기구식 구조에 속하는 것은 1. 철골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2. 벽돌 구조, 벽석 구조. 3번 목 구조, 블록 구조, 4번 철골 구조, 목 구조인데 기구식 아니고 가구식 구조. 가구식 구조는 답이 4번 철골 구조, 목 구조. 가구식 구조는 목재, 철제 등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를 이음과 맞춤에 가하여 뼈대를 만드는 구조이다. 목 구조, 철골 구조 등이 속한다. 57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을 옳지 않은 것은 1. 내화성이 크다. 2. 공사 시 동절기 이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 57번은 3번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57번에는 3번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지 않다. 4번 설계가 비교적 자유롭다. 왜 맞지 않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을 섞은 것으로 시멘트가 경화하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58번 다음 중 바닥 재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청소가 용이해야 한다. 2. 탄력이 있고 마모가 적어야 한다. 3. 내화성이 큰 것이어야 한다. 4. 열 전도율이 큰 것이어야 한다. 58번의 답은 4번 열 전도율이 큰 것이어야 한다. 바닥이나 천장 재료는 열 전도율은 작은 것이 유리하다. 열 전도율이 크면 지열이 전달되거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59번 다음의 선긋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에 따라 선의 굵기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2.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을 주어 일정한 속도로 긋는다. 3. 축척과 도면의 크기에 상관없이 선의 굵기는 동일하게 한다. 4. 한 번 그은 선을 중복해서 긋지 않도록 한다. 59번의 답은 3번인 것 같다. 축척과 도면의 크기에 따라 선의 굵기는 큰 도면은 더 굵게, 작은 도면은 더 가늘게 한다. 60번 다음 중 조립식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 작업이 극대화됨으로써 공사 기일이 증가한다. 공사 기일이 증가하지 않는다. 2. 공정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3. 획일적이어서 다양성 문제가 제기된다. 4. 대부분의 작업을 공업력에 의존함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답은 1번.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서 기초, 기둥포, 바닥판 등을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이 줄고 공장 생산을 주로 하므로 대량 생산,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답은 1번이다. 현장 작업이 극대화됨으로써 공사 기일이 증가한다. 이게 틀리다. 끝.